부재, 나 지금 너무 좋아. 저도요, 형부. 아,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그 순간은 다 잊고 있었죠.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언니의 남편이었고, 저는 그 사람의 처제였어요. 형부와 처제의 관계, 누가 봐도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말이 아닌 몸으로 이야기했어요. 입맞춤으로, 손끝으로, 떨리는 숨소리로요. 멈추지 말라고, 아직 끝내면 안 된다고 저도 모르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샵, 사랑이라 믿고 싶었어요.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어요. 현장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추락사고였죠. 그렇게 말 한마디 못 남기고 제 곁을 떠났어요. 스모킹 속 미소 짓던 얼굴이 매일 밤마다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진수 씨 없이 하루를 사는 게 1년이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저 좀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더 뚜렷해지고 그와의 추억 속에서 외로움이 더 짙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식탁에 밥을 차려도 한 숟갈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은정아, 거기서 혼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자. 썩 멀지, 물 수 있나 봐요.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근데 언니는 단호했죠. 내가 마음이 안 놓여. 비잖아. 당분간만 여기서 같이 지내자. 그렇게 저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언니네 집에 오게 됐어요.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겐 형부죠. 태수 형부는 조용한 분이에요. 왔어? 하고 짧게 인사하더니 제가 가져온 진도 말없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언니에겐 고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 잘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는데 어색함이 잔뜩 배어 있었어요. 민정 언니는 회사에서 막 돌아와 피곤한 얼굴이었고 형부는 조용히 국만 뜨고 있었죠. 저는 괜히 밥을 씹는 소리까지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언니는 따뜻했어요. 천천히 적응해. 이 집은 너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이야. 마음 다시 추스릴 수 있게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에 울컥했어요. 언니 말대로 이곳은 따뜻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불편했어요. 낯선 이불, 낯선 냄새, 낯선 공기 속에서 저는 매일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태수형부 같은 집에 살지만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는 사이 뭐랄까
말없이 배려는 해주시는데 그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며칠 지나고 나니 그 조용한 배려가 조금씩 마음에 닿더라고요.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으면 형부가 조용히 나와서 빨래 집게를 건네주는 거예요. 말없이 환하게 웃으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빨래 집게를 건네받으면서 살짝 닿는 형부의 손끝이 어쩐지 찌릿했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제가 형부에게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너무 다정했고 그 느낌이 따뜻해서 그랬을까요? 외로움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누구의 작은 친절에도 가슴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묘하게 낮에 봤던 형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남자에게서 느껴보는 감정. 하지만 그는 저의 형부였어요. 제 언니의 남편이죠. 그동안 많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낯선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낯선 감정을 놓치기 싫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금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니는 워낙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거의 형부가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같이 빨래를 널고 밥을 준비하고 청소도 같이 했죠. 형부는 말이 많이 없고 조용했어요. 그 조용한 눈빛 속에 많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방도 따로 쓰고 있었어요. 언니가 워낙 바빠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혼자 쓰는 게 편하다며 각 방 쓴 지가 3년이 다 되었다고 했어요. 언니가 많이 바쁘니 형부도 외롭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형부는 언니보다 먼저 제 방 문을 두드리고 따끈한 미역국을 끓여서 놓고 가셨죠. 녹 있는 저를 챙겨준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의 저에겐 필요했어요. 너무 오래 차가운 시간 속에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부엌 전등이 자꾸 깜빡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환해지길 반복하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전 장보러 나가기도 전에 의자를 꺼냈어요. 대충 넘긴 적 있었죠. 그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긴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니까 괜히 누군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조심스럽게 올라섰어요. 의자가 흔들릴까봐 한쪽 벽에 살짝 기대어 몸을 맡기면서 말이죠. 전등 덮개를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의자가 살짝 기울었죠. 거기 위험해. 형부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중심을 잃고 떨어질 뻔한 저를 두 팔로 감쌌어요. 괜찮아? 얼굴을 들었을 때 형부의 눈빛이 정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안겨있는 제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혼자 있었으면 무서웠을 그 순간이 형부 품 안에선 안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전등이 깜빡거려서 그냥 혼자 해보려다가 제가 말끝을 흐리자 형부는 말없이 웃으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와일드파이스러, 그러가 나한테 말해. 처제, 그러다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에 오려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모두 출근하고 혼자 남은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자꾸 형부가 저 대신 전등을 갈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팔을 쭉 뻗어 천장을 향해 서 있는 넓은 등, 그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나사 하나하나 돌리던 섬세한 손.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형부가 묵묵히 김치를 내 앞으로 밀어주는데 괜히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의 옆모습이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밥을 먹다가 잠깐 마주친 눈길에 내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아마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상하게 형부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살다 보면 마주치는 시간이 많잖아요. 주방에서, 마당에서, 현관 앞에서. 그럴 때마다 저는 자꾸 눈을 피하게 돼요. 멀거렸어요. 이러면 안 돼. 형구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뿐이야. 그래야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 조용히 물이 들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물이 언제 넘칠지 몰라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언니는 출장 때문에 사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집엔 저와 형부 둘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낮에는 방에 머물렀고 식사도 각자 따로 했어요. 괜히 의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형부가 제 문을 조심히 두드렸어요. 처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막걸리 한잔 할래? 막걸리요? 그냥 빗소리도 좋고 잠도 안 오고 해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첫 잔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가 어색하진 않았어요. 그저 낯설고 조심스러웠어요. 형부는 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 없으셨어요? 제가 꺼낸 말에 형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같이 사는데 늘 좋을 일만 있겠어? 사실 민정이가 바빠서 집에 없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게 늘 힘들어. 형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고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도 처제가 같이 있으니까 요즘은 덜 심심하네. 늘 이렇게 술 한잔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쩌면 형부도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닐까. 저는 그 용이 입을 열었어요. 형부도 많이 외로우세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외롭다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순간 저는 형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조심히 올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왜인지 모르게 용기가 났었죠. 하지만 형부도 그 손을 빼지 않았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우린 서로 말없이 바라보며 서로의 외로움을 읽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형부. 형부는 말은 없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는 너무 외로웠고 그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만난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 사이엔 막걸리 잔만 오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형부의 손을 잡고
형부의 방으로 들어간 뒤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창밖에 비가 땅을 적시듯 제 몸과 마음도 형부에게 촉촉하게 적셔져 갔어요. 뱃만에 느끼는 낯선 남자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멈출 줄 몰랐고, 형부 또한 긴 외로움을 달래듯 깊숙이 들어와 뜨겁고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 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제 감정에 솔직했고, 그리고 더는 거짓말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조용한 비밀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낮엔 형부와 처제 사이로, 밤이 되면 연인처럼 서로의 체온을 더했죠. 형부,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저는 형부의 품에 안겨 물었어요. 형부는 제 머릿결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사랑의 죄는 없어. 그리고 우리 둘 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잖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한 관계가 되었어요. 언니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언니 몰래 형부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고, 그리고 형부의 품에 안겨 우린 서로를 바라보다 긴 밤을 함께 조용하고 뜨겁게 보냈어요.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저를 믿고 집으로 데려온 언니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은 형부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고, 그날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말했어요.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제. 나도 그래. 이젠 멈추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이미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냥 그 감정에 솔직해져 갔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 사람 없인 안 된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부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죠?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도요. 블랙메일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 밤은 우리의 비밀이 되었고, 그 조용한 입맞춤은 우리 둘만 아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관계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조심했고, 누구보다 숨겼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평생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비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쉬는 날,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은정아, 너 요즘 많이 밝아졌다? 순간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냥 집에서 잘 쉬어서 그런가 봐. 다 언니 덕분이지 뭐.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언니는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도 저는 형부의 외로움을 몸속 깊이 달래주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학구 우리 혹시 들켰을까요? 그럴 리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저는 무언가가 조금씩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형부는 출근했고 언니는 모처럼 휴가라며 집 대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전화 준다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혼자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은정아, 이건 너 거야? 형부방을 청소하던 언니 손에는 속옷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언니 방에 있었을까요? 저번에 빨래 개고 가져다 놓을 때 떨어뜨렸나 봐.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제 목소리는 은은하게 떨렸고 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누가 내 방 안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불안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형부와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의 방에 들어갔던 날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던 순간들, 그의 따뜻한 체온까지 다 들킨 걸까? 정말 끝난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정 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출근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표정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오늘도 알아서 잘 챙겨 먹어. 그리고 그날 저녁 형부가 먼저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말했어요. 형부, 언니가 형부 방에 떨어져 있던 제 속옷을 봤어요. 왠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형부는 그 말을 듣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처제가 잘 말했으니 그렇게까지 생각 못할 거야. 워낙 바쁜 애라 나한테 신경 안 쓴 지도 오래됐어. 그 일도 크게 신경 안 쓸 거야. 형부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저의 팔을 잡고 소파에 눕히며 놀란 제 마음을 자신의 숨결로 진정시켜줬어요. 그날 밤도 우린 아무도 모를 거라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죠. 그리고 다음 날 이 모든 것이 터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조용했어요. 형부는 이미 출근했고 언니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방에 오래 머물러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먼저 저를 불렀어요. 은정아, 나랑 얘기 좀 하자. 거실 한가운데 마주 앉은 우리 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언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계속 뭐라 말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 근데 내가 어제 아무도 모르게 홈캄을 설치해서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순간 숨이 탁 막혔어요. 나 다 봤어. 너가 어제 저녁 내 남편이랑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소파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그제야 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떤 말도 그 순간의 진실을 덮을 수 없었어요. 언니, 미안해. 진짜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너가 진짜 미쳤구나.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변명이라고 짓거리는 거니? 그러고는 이내 표정을 지우고 말했어요. 난 너가 내 친동생이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집으로 부른 거야. 기견이로서 널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넌 내 집에 와서 내 남편이랑 나 몰래 뒹굴어? 이게 지금 사람이 할 행동이야? 너가 그래도 내 동생이냐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처럼 더러운 애가 내 동생이라는 게 소름 끼치니까. 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당문을 크게 다듬어 들어갔고 저는 그날 짐을 싸서 곧장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전히 그곳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당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낮에 언니는 형부의 회사로 찾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했다고 했어요. 민정아, 회사엔 무슨 일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카우트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홈캠 설치해서 다 봤고 은정이랑도 얘기 다 끝났어. 너희들이 그래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내 동생이랑 그 짓을 할 수가 있어?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웠어. 맨날 일 때문에 바쁘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뭐? 너희들끼리 좋아서 잔 게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언니는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부의 뺨을 때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저녁에 형부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 못 이루고 밤을 샌 상태로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조카 인수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인수야, 어쩐 일이야? 이모 진짜예요? 우리 아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저는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인수야, 미안해. 이모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큰 어른이면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슬퍼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모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졌어요. 하필 남자를 만나도. 왜 우리 아빠를? 인수는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숨이 막힐 듯 괴로웠어요.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넘봤구나. 외로움 속에서 크게 착각했었구나. 그날 밤 형부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인터폰을 켜고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처제, 일단 문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그냥 거기서 말하세요.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우리 서로 정말 사랑했잖아. 형부는 그게 아직도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형부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저도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관계였어요. 못된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도 품을 수 있어. 형부는 제 언니의 남편이에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이라고요. 컨톨, 이제 돌아가 주세요. 야, 은정아. 은정아. 저는 그렇게 인터폰을 껐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문 밖에서 형부는 제 이름을 줄곧 외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까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싸고 제주도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던 날 저녁
택시를 타고 형부의 집을 지나쳤는데 그날 밤 형부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왠지 그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그 방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포근해 보였고 따뜻하게 보였죠.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의 일을 도우며 살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래야 했어요. 저는 직흥구가 운영하는 카페 직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며 정신없이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일도 감정들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향긋한 원두 냄새를 맡으며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들이 상처난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며 이젠 한결 여유가 생겼어요. 남들은 친절했고 섬은 조용했고 바다는 묵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부 없는 일상이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5달쯤 지났을까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채도 값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따라 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햇살도 좋았고 바람도 따뜻했고 마음도 한결 평온했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땐 잠깐 멍하니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봄꽃이 핀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봄이 왔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파란 불이 켜졌고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들 중 익숙한 실루엣들이 시야에 스쳤어요. 그 옆에는 여자와 아들도 함께 있었어요. 마치 가족여행을 나온 듯한 가벼운 복장이었죠. 걸음을 멈췄어요. 태수 씨의 가족 같았거든요. 언니네 가족 말이에요. 제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멎을 듯 했어요. 고개를 돌려 다시 바라봤어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사람도, 언니도, 인수도 모두 웃으면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정말 화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가족들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제 눈앞은 흐려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놓였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다시 웃고 있구나. 제가 사라져 다시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아. 이젠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조용히. 나라는 존재가 떠나면서 그 사람은 가족을 되찾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됐어요. 저는 형부를 사랑했었어요.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봄 햇살이 길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따뜻한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제서야 정말 떠나보내줄 수 있었어요.